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1라디오 라디오 전국 일주 아나운서 이규현입니다. 얼핏 보기엔 그냥 맑은 날 같기도 한데요. 이 차 유리창을 이렇게 손가락으로 한번 문질러 보면 확실히 뿌연 게 묻어 나옵니다. 오늘 때 아닌 황사가 날아들면서 공기가 좀 탁했는데요. 이 전문가들이 분석한 걸 보니까 가을 황사가 점점 잦아지고 있다고 하죠. 좀 됐습니다. 지난 1990년대까지만 해도 서울에 가을 황사가 나타난 게 불과 한 3차례 정도였는데 2000년대 이후에는 무려 16차례로 5배 이상 늘어난 거래요. 지구온난화로 황사 발원지가 자꾸 건조해지면서 사막화가 빨라지고 그 영향을 바로 우리도 받고 있는 건데 맑은 가을날일 때는 잠시 잊고 있던 환경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금 꺼내들게 됩니다. 자, 이 황사 얘기를 하면서 오늘은 또 저희가 환경 관련 퀴즈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오늘 황사 때문에 이것의 농도가 평소보다 높은 편이었습니다. 아마도 내일 정도면 대기의 흐름이 원활해지면서 다시 또 맑아질 것 같다고 하는데, 자, 문제입니다.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미세한 입자인 이것은 무엇일까요? 네, 이것은 무엇일까요? 좀 전에 뉴스에서도 여러분 들으셨습니다. 정답 받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계신 곳은 어딘지, 황사의 영향이 있는지 이런저런 얘기도 함께 나눠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730, 무료 KBS 콩 게시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자 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해서 모바일 커피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자, 라디오 전국 일주 유튜브 생방송은 유튜브에서 KBS 1라디오 검색하시고 또 다시 보기는 라디오 전국 일주 이렇게 검색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의 게시판도 이용해서 여러분 퀴즈 정답과 함께 여러분들 계신 곳 어딘지 또 황사 영향이 있는지 이런저런 내용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화요일 라디오 전국 일주 출발합니다. 대한민국 구석구석 동네방네 이모저모 전국이 가까워지는 시간 KBS 1라디오 라디오 전국 일주. 먼저 지역 뉴스 브리핑입니다. 이종훈 시사평론가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이 연천 민통선 이남 그 멧돼지 사체에서 또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나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 27일에 연천군 연천읍에서 또 멧돼지 폐사체가 이제 발견이 된 거고요. 정밀 분석을 해본 결과 이제 그런 확진 판정이 난 겁니다. 이번에 발견한 지점은 지난 20일에 양성으로 확진된 지점 하고 한 900m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다 그러고요. 민통선에서 한 3.5km 남쪽에 위치한 곳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된 멧돼지 개체수 모두 16마리가 된 거고요. 네. 그동안 16마리를 이렇게 지역별로 보니까 연천 쪽에서 역시 제일 많아서 7마리고요. 그다음에 철원이 6마리, 파주 3마리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일단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다라고 판단하면서 울타리 치고 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뭐 울타리 어찌됐건 울타리 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울타리 넘어오지 않게 감시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네. 자, 분양가 상한제가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예, 일단 제도 시행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분양가 상한제 지정 요건 완화 내용을 포함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제 오늘 이제 국토교통부가 게재를 한 거고요. 그래서 오늘부터 공포 시행에 바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번 그 개정안의 이제 핵심은 상한제 대상인 민간 택지의 범위를 투기 과열지구로 이제 바꾼 것, 이게 이제 핵심이고요. 지금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이 전국 31곳입니다. 그래서 뭐 서울시는 전 지역이 다 포함이 돼 있고 기타 그동안 이제 뭐 땅값이 많이 오른 세종이랄지 경기 과천이랄지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동별로 지정을 하겠다라고 이제 그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런 네. 상황이어서 구체적인 대상 지역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다음 달에 아마 처음 지정이 될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요. 네. 일단은 뭐 1차적으로는 강남 3구가 먼저 그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앞으로는 이 주민등록 등본 같은 개인증명서 이 스마트폰에 저장하고 필요할 때 이제 꺼내서 쓸 수 있게 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편리해지긴 하는데 또 뭐 유출 가능성 같은 것도 더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좀 들긴 합니다. 어찌됐건 일단 뭐 정부가 오늘 디지털로 여는 좋은 세상이라고 하는 비전 아래 디지털 정부 혁신 계획을 이제 발표를 했고요. 거기 보면 이제 대국민 서비스 혁신이랄지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활성화, 시민 참여 플랫폼 고도화 이런 내용들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거기 이제 일단 그 구체적으로 사례를 보면 올해 말 정도에 주민등록 등초본을 전자지갑 형태로 스마트폰에 저장하도록 하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관공서나 은행 등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는 그런 그 전자증명서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라고 그러고요. 네. 이거를 2020년까지는 뭐 가족관계 증명서를 비롯해서 한 100여 종, 2021년에는 인감증명서를 비롯한 300종까지 이렇게 확장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예. 이 광역 급행열차 이 GTS 사업에 반발하는 지역이 늘고 있다고요? 네, 이게 좀 그동안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그런 이슈였는데요. 오늘 보도가 지금 나왔습니다. 그 GTX-A가 지금 이제 사업 추진 단계에 지금 접어든 상태인데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이게 경기 파주 운정에서 뭐 주요한 곳 몇 곳, 뭐 서울역, 삼성역 이런 걸 거쳐서 경기 동탄까지 이제 연결이 되는 그러니까 이 광역 급행 전철인데 이게 아주 그 심도가 굉장히 깊은 곳에 지금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것이 지나가는 그 선로 위에 있는 그 지상에 사는 주민들이 좀 반발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구체적으로 청담동 같은 경우에 그쪽 지역 주민들은 그 노선이 이제 그 땅 밑으로 지나가게 되는데 안전 문제도 그렇고 재산권도 침해한다라고 좀 주장을 하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청담동 쪽은 한강 인근이라서 집안 침하 가능성이 있다. 뭐 이제 이런 거에 이제 이분들 지적이고요. 그 다음에 용산구 후암동 일대 주민들도 안전 문제가 좀 생길 수 있다라고 지금 이제 반대한다 그러고, 그리고 또 파주 교화지구 일대 같은 경우에도 열병합소 발전소 밑으로 아마 이게 지나가게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런 뭐 대형 사고 좀 우려가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매우 깊은 곳이라서 그렇게 직접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만 어찌됐건 이 선로가 지나가는 지상 위에 사시는 분들은 좀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불안하다는 거죠. 예, 이런 문제 제기를 지금 하시는 것 같고 이것도 좀 정부가 뭐 어찌됐건 뭐 이 주민들하고 협상을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네요. 네. 자, 최근 1년 동안 우리 국민 3명 가운데 1명꼴로 이 프로포폴이나 졸피뎀 같은 의료용 마약을 처방받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그런데 의외로 굉장히 많은 분에게 처방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잘 관리되고 있는 그런 이제 마약류, 의료용 마약이긴 한데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 가동 후에 이제 1년 정도 지난 시점에서 이제 이거를 이제 분석을 다 해본 겁니다. 지난해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이제 쭉 자료를 수집을 해봤더니 우리 국민 가운데 1,784만 명 정도가 일단 그 처방을 받은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게 1년치입니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거고요. 국민 2.9명 가운데 1명꼴로 이제 처방을 받은 거고, 보니까 역시 좀 성별로 보니까 여성이 좀 더 많았습니다. 57.4%. 그리고 연령대별로는 50대가 이제 가장 많은 것으로 한 21.5%로 나타났는데요. 네. 이게 주로 어떤 때 처방을 많이 받냐면 뭐 이게 그동안 논란이 많이 된 프로포폴 같은 경우에 보통 이제 그 수면 내시경 그 검사 많이 받으시잖아요. 네네. 요즘엔 내시경 검사 받다 보면 뭐 좀 여러 가지로 거북하니까 수면 내시경 받으시는 분들, 특히 여성들이 이제 많은데 그때 프로포폴 처방이 의외로 굉장히 많다 그럽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 1년 동안에 프로포폴 처방을 이런 경위로 해서 받으신 분들이 한 773만 명 정도 이렇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어찌됐건 뭐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이 의료용 마약이라 하더라도 이게 오남용되면 곤란한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이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 데이터를 이제 토대로 해서 앞으로 정부가 이제 적정 처방량이랄지 또 사용 용처랄지 이런 것들을 조금 좀 더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냐. 네. 이런 관측입니다. 네. 자, 5G 네트워크 기술이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는데 이제는 농기계도 원격으로 조종할 수 있게 된다고요? 네.
이제 앞으로는 안방에서 그 농민 여러분들께서 이 농기구를 조작하고 자동 실행하고 이런 상황이 논밭에 나가지 않아도 네, 그런 상황이 좀 올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국내 한 통신업체가 이 경기도 고양시 한 그 농지 한 2,000평 정도에서요 5G 네트워크를 활용한 트랙터 원격 제어 그리고 무인 경작을 선보인 겁니다. 오늘 일단 테스트를 해본 건데요. 아주 원격 지에서 그 제어 조종관에 탑승을 해서 멀리 떨어진 트랙터를 조종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진행이 됐고요. 요즘 뭐 워낙 이 카메라가 잘 발달돼 있으니까 이 영상을 이제 TV 화면으로 보면서 조작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이제 됐다는 건데 그동안 아무래도 데이터 전송 속도가 문제였는데 5G 기반으로 가면서 이게 이제 가능해졌다 이제 이런 얘기고요. 그 정밀도가 매우 뛰어난 것으로 이렇게 좀 확인이 됐다 그럽니다. 그래서 트랙터의 위치를 3 내지 10cm 단위로 정밀하게 측정을 해서 정확하게 이동시킬 정도라고 하니까요. 농민 여러분들도 앞으로 많이 편해지시겠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또 카메라 해상도도 높기 때문에 뭐 농산품들 어떻게 뭐 잘 자라고 있는지도 확실히 또 잘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원격 감시도 가능하겠네요. 그러네요. 고맙습니다. 네. 이종훈 시사평론가였습니다. 부산, 창원, 대구, 광주, 전주, 대전, 청주, 춘천, 제주, 울산, 진주, 안동, 포항, 목포, 순천, 충주, 강릉, 원주. KBS 1라디오 라디오 전국 일주. 오늘은 환경 관련 퀴즈를 풀고 있습니다. 오늘 올가을 들어서 첫 황사 때문에 이거 농도가 평소보다 꽤 높거든요. 한동안 잊고 있었는데 이 황사 때문에 다시 언급되고 있습니다.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미세한 입자를 뭐라고 하는지, 내음절 여러분 잊지 말고 좀 정답 많이 보내주세요. 오늘 의외로 오답이 좀 많아서요. 뭐 황사다, 누렁이다, 중금속이다 이런 거 아니고요. 내음절입니다. 정답자는 제가 이제 중간에 발표해드리고 먼저 문자로 보내주신 사연부터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6192님 부상도 황사가 있네요 하셨고 안희연 씨 이것 때문에 아이고 며느리 공기청정기 하나 사왔네요. 예쁜 예진 며느님 아이고 이 신부모님 댁에 노가 다닌다고 공기청정기를 사왔다고요. 4193님 경기도 성남인데 오전엔 심하다가 오후엔 맑은 상태라고 하셨고 박기숙 씨 경기도 남양주시 시야가 뿌였네요. 아침에는 안개라고만 생각했는데 얼마 전까지 푸르던 가을 하늘이 세상 고맙게 느껴지신다고요? 0350님 대구 수성구 전체 하늘이 뿌였습니다. 2225님 세종시에서 문자 주셨어요. 비 올 것처럼 흐리고 황사 때문에 뿌옇게 보인다고요. 3639님 부산 창문 열어놓고 일하는데 목이 아프네요 하셨고 저도 그러고 보니까 오늘 아침에 좀 소리가 계속 안 좋네요. 지금껏. 저도 아주 예민하거든요. 0327님 더위, 추위, 비, 바람처럼 언제부턴가 이 먼지까지 살펴야 하는 현실이네요. 누구나 맑은 공기 마시고 싶고 아픈 사람들도 맑은 공기로 건강해질 수 있길 꿈꿔야 하는 믿고 싶지 않은 현실. 실질적으로 우리 가을에 맑은 공기를 찾도록 다 함께 애써야 될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자, 정답 모르시는 분들은요. 잠시 후에 또 이제 기상청 연결해서 날씨 전해드릴 텐데 그때 아마 나올 겁니다. 답이 나올 거예요. 귀 기울여서 날씨 정보도 좀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역 소식을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청주부터 가볼게요. 박유정 리포터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청주입니다. 청주 지금 하늘은 어떻습니까? 네, 미세먼지 때문에 하늘이 뿌였습니다. 예. 왜 이렇게 머뭇거리세요? 아차 싶으셨나요? 네. 자, 이 충북 괴산군이 김장 축제를 앞두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예. 다음 달 8일부터 10일까지 괴산군청 일원에서 김장 축제가 열립니다. 이 괴산군은 1996년부터 전국에서 최초로 절임 배추를 선보이면서 지금까지 농가 소득에 큰 보탬을 주고 있는데요. 예전만 해도 이웃들이 다 함께 모여서 김장을 하고 또 1년 동안 먹을 김치를
장독대에 넣어서 여러 가지 요리를 해먹곤 했습니다. 네. 이 김장을 한 번이라도 해본 분들이라면 만드는 과정 중에 배추를 절이는 과정이 가장 까다롭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텐데요. 까다롭기만 합니까? 네. 가장 힘든 힘들죠. 과정이에요. 네. 예. 괴산군에서는 이런 점을 고려해서 절인 배추를 시장에 선보이며 획기적인 성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면서 절인 배추가 다른 지역에까지 확산이 되고 또 요즘은 김장을 하기보다는 완성된 김치를 사 먹는 가구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런 소비 형태를 맞춰 나가기 위해서 이번 김장 축제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네. 아닌 게 아니라 김장철이 다가오면서 지금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배추값이 뭐 2배 이상 올랐다고 하지 네. 않습니까? 어쨌든 이 김장축제 준비하면서 이 괴산군이나 농가 모두 분주하겠어요? 네, 올해 처음으로 시도되는 행사이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분주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배추를 절이는 시기는 11월 초부터고요. 지금은 배추를 수확하고 또 절이는 장소로 옮기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이 괴산군 배추 농가는 600여 곳이 되고 네. 수확하고 절이는 배추량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수확한 배추는 조합원에서 운영하는 공장으로 옮겨지고 있는데요. 그 현장 찾아가 봤습니다. 얘기 함께 들어보시죠. 네. 예, 오늘 수확해갖고 지금 가져온 거예요. 몇 포기까지는 지금 대충 저희가 가늠이 안 가고요. 키로수로 저희가 지금 받고 있어가지고. 어떤 게 배추가 좋은 거예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일단 봐서. 굉장히 크네요. 예, 지금 이게 90일 정도 된 배추인데 겉에가 좀 파랗고 예. 아무래도 올해 그랬어요. 일교가 별로 고르지를 못해서 농사 짓는데 애로점이 많았죠. 계산지방에는 그래도 잘 키웠습니다. 첫째는 눈으로 보기에 좋아야 되겠죠. 파랗고 그래도 튼실하지 않습니까? 예, 겉면이 일단 좋고 이렇게 눌렀을 때 단단하고 그래야지 속이 꽉 차가지고 안에도 노란 게 아주 고속 맛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배추가 출고되잖아요. 그럼 여기서 요 이절기로 갑니다. 자르기 위해서 라인을 타고 넘어와서 이송 컨베어로 넘어와서 이 절임통으로 떨어뜨리는 거예요. 절임할 때 이제 온도를 맞춰주기 위해서 온풍기를 틀어줘야죠. 따뜻해야죠. 예, 그래야 절임이 잘 되죠. 12시간 이상 절궈가지고 그 이튿날 가공을 하는데 절임통에서 나오면은 세척실로 들어갑니다. 생산한 배추를 저희들이 수매를 해서 이어서 가공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집에서 하는 것보다 더 위생적일 수 있겠어요. 네, 맞습니다. 대규모로 하니까. 네. 이렇게 배추 절일 수 있는 공간이 잘 마련되어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사람의 손을 거치기보다는 기계를 통해 배추를 절이기 때문에 가장 적절한 온도에 맞춰 절일 수가 있고요. 또 중금속 첨가나 위생적인 부분에서 더욱 철저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특히 괴산은 김장의 가장 핵심이 되는 고추 생산지로도 유명한데요. 그렇죠. 네, 이렇게 괴산 고추를 쓰는 것은 물론이고 단양 마늘과 논산 젓갈을 이용을 해서 더욱 믿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과정을 축제를 통해 보여줄 예정이고 네. 또 여러 가지 독특한 프로그램도 마련될 예정입니다. 프로그램이요? 어떤 걸 즐길 수 있을까요? 네, 우선 가족이 함께 김장을 담글 수 있는 시간이 마련이 되는데요. 네. 4인 가족 기준으로 60가족이 참여를 할 수가 있고요. 이날 담근 김치는 집에 가져갈 수 있습니다. 또 다문화 가정 어린이들이 김장을 담가 보거나 또 김치를 이용해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보는 경연대회, 김치로 만든 라면 대회가 있습니다. 또 가장 기대가 되는 것은 명인을 초대를 해서 김치의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시간이 마련이 되는데요. 네. 수십 가지가 넘는 우리나라의 김치 종류, 또 100년 전부터 내려오는 김치 문화, 또 각 지방마다 다른 배추 절이는 방법, 또 충북 괴산군 김치 특징에 대해 알려주는데요. 이 충북 지역의 경우에는 젓갈 한 가지만 사용을 하고 속 재료로 당근이나 무, 마늘을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이 쓴다는 거. 예. 또 단맛을 내기 위해서요. 이 생고구마나 대추를 잘게 썰어 넣기도 했다는 것을 알려주게 됩니다. 고구마까지 넣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좀 더 자세한 얘기 다음은 괴산군청 농업정책과 최양균 담당자를 통해 들어보시죠. 예. 괴산군에는 다양한 볼거리 또 먹을거리 준비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주변에 산막이길 구경하시면서 김장축제도 구경하시고 이번에 김장축제에 사용하는 재료는 전부 국내산 재료, 믿을 수 있는 논산 젓갈, 단양 마늘을 사용하기 위해서 MOU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속재료를 준비했습니다. 처음 열리는 이 김장축제가 우리 군에서 이제 계획 잡은 거는 마을과 함께하는 이 김장축제를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 군만 하는 게 아니라 11월 한 달 동안
6개 마을이 참여해서 김장을 하고 괴산군이 지금까지는 이제 절임 배추로 명성을 많이 쌓았는데 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의 김장 문화 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앞서 화면에 그 괴산 김장 축제 지금 홍보 영상이 나가고 있습니다. 유튜브로. 네. 예, 아주 즐겁게 김장들 담그고 계시네요. 네, 이번 김장 축제에서는 괴산군의 이 절임 배추가 유명하다는 것은 물론이고요. 이 배추가 다른 지역에 비해 튼실하고 또 단맛이 강하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김장 체험을 하면서 좋은 추억 쌓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니까요. 다음 달 8일부터 10일까지 괴산군청 일원으로 오셔서 축제 한번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청주에서 박유정이었습니다. 네, 소식 잘 들었습니다. 이 괴산군 김장축제 한 열흘 정도 남았는데 처음 열리는 행사라 주민들이 많이 기대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안동으로 가보겠습니다. 김봉원 리포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동입니다. 안동 날씨는 어떻습니까? 네, 안동 굉장히 맑은데요. 예. 지금 현재 기온 17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공기도 맑습니까? 네, 맑습니다. 예. 오늘 경북 영주시 소식을 준비했는데 네. 지금 그곳엔 아주 향긋한 사과 향이 그윽하다고요. 네, 일교차가 크고 서리가 맺히는 이 시기 제철을 맞은 사과, 그중에서도 부사가 곳곳에서 빨갛게 익어가고 있기 때문인데요. 영주 소백산 아래 부석사에는 지금 노랗게 물든 단풍잎과 함께 주렁주렁 탐스럽게 달린 사과가 붉게 얼굴을 내밀고 있고요. 이 시즌에 맞춰 영주에선 지금 2019 영주 사과축제가 열리고 있어 오늘 이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괴산은 김장축제, 또 이 영주는 사과축제. 네. 예, 축제 계절이네요, 정말. 영주 또 이제 경북 사과는 맛있기로 유명하잖아요. 네,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조건이 다 맞는다는 얘기죠? 네, 이 경북은 일교차가 20도 이상 나는 지역이 많아서 당도가 높고요. 특히 영주의 경우 일조량이 많은 데다 소백산을 끼고 있어 맑은 물에다 좋은 공기까지 더해지면서 과육도 단단하고 육즙이 많은 게 특징입니다. 예. 이 시원한 가을바람 속에 스며든 상큼한 사과향과 함께 새콤달콤 아삭한 식감도 일품이죠. 네, 그 사과 반을 딱 쪼개면 그 안에 이렇게 보석처럼 박혀 있는 거 있잖아요. 네, 씨. 아니, 거기에 이제 뭐라 그러나요? 막 꿀맛이 나거든요. 네, 꿀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네. 예. 그 사과 갑자기 먹고 싶은데 그러면 영주 사과축제가 지금 열리는 중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이번 주 주말까지 계속되는데요. 네. 2019 영주 사과축제가 열리는 영주 부석면의 분위기 어떨지 어제 제가 부석사 주차장으로 한번 찾아가 봤습니다. 네. 네, 이긴 분들 무대 위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청주에서 왔습니다. 용인에서 왔습니다. 꿈이요. 경기 방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칼을 꼭 길게 깎아주시면 되는데 칼 드시고요. 시작하겠습니다. 자, 1분간 성격 급한 분들은 지금 벌써 다 깎고 치웠어요. 3초, 2초, 1초, 그만! 어머, 떨어졌어요. 본인 좋아하다가 떨어졌어요. 다 들어보세요. 긴 거 중에서 하나가 얻어 걸릴지도 몰라요. 한번 4번 돌고 있는데 4번이 조금 길게 느껴지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맞아요. 4번이 길게 맛 좀 보고 가세요. 만원이고 만원짜리 한 개가 맛있어요. 어머니 맛있으세요? 네, 맛있어요. 네, 어디서 오셨어요? 서울에서. 어떤 종류 좀 사셨어요? 요거 부사. 지금 부사철이라고 해서 네. 어머니 영주 사과 영주에서도 맛보는 거 어떻습니까? 영주에서 맛보니까 더 맛있는 것 같아. 수도권에는 뭐 아직 이 사과는 내가 못 본 것 같아. 푸석푸석한 사과 그거 있더라고요. 식감이 이게 더 아삭거리는 거. 더 아삭거리는 거 같아요. 맛있어요. 겨울 사과입니다. 부사예요. 여행 왔다가 왔어요. 또 경북 사과 하면은 이는가 하지. 네. 그래서 왔는데 과즙도 많고 영주 사과는 사과네. 영주 사과는 사과네. 다른 지역은 사과가 아닙니까? 자, 올해 영주 사과 축제장에서 만날 수 있는 어떤 특징적인 부분이랄까요?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우선 당도가 높은 질 높은 사과를 선별해서 판매하고 있는 판매장 9곳을 포함해 영주 사과를 취급하는 지역 단위 농협이 참여해서 공신력을 다하고 있고요. 네. 거기다 뭐 사과 경매라든지 사과를 무릎 사이에 끼고 달리는 달리기 대회, 어허. 또 사과 길게 깎기 대회 등 풍성합니다. 그리고 지난해 지적사항 가운데 포토존이 좀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지역 예술가들을 초청해 조형물을 꾸몄고요. 또 사과 관련 무료 체험존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 가지가 지금 판매가 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예. 주말까지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 축제가 열릴 때 이렇게 뭐 그 영주사과 홍보도 물론 되겠지만은 많은 분들이 가서 직접 또 사가지고 가면은 판매도 꽤 많이 되고 농가에 또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시중가보다 약 5%가량 저렴한데요. 네. 축제 시즌에만 한 4억 원 가량의 사과 수익금이 생긴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사과는 영주의 효자 작목이 아닐 수 없는데요. 축제 현장에 오시면 20여 가지 영주에서 재배되는 사과 품종을 다양하게 만나보실 수 있고요. 네. 이 사과 시식을 통해 원 없이 사과 맛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달콤하고 상콤한 사과 향과 가을의 냄새가 짙어지는 부석사에서 은행잎과 함께 가을의 추억, 소복이 담아가셨으면 합니다. 네, 지금까지 안동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소식 고맙습니다. 현장 소리 들어보니까 아주 이벤트가 많아서 즐겁게들 참여하고 계신데요. 사과 좋아하시는 분들 영주 사과축제 한번 다녀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김봉원 리포터의 소식이었고요. 3시 31분 됐습니다. 퀴즈 정답 많이들 보내주고 계신데 제가 첫 번째 이제 문자 사연 소개해드리면서 이제 정답을 정확히들 보내오고 계시네요. 사연도 좀 소개해드릴게요. 양미애 씨, 이게 많다고 해서 산책 대신 집에서 라디오 들으면서 실내 운동 중이시라고요. 그리고 4967님, 13년 된 나의 차를 아직은 더 탈만한데도 이 주범이라고 운행지 안에 배치하기로 했다고요? 예. 2087님, 궁동, 서울의 궁동, 이거 최악이라고 하네요. 편리함만 생각하는 우리들의 결과물이니 반성이 필요할 것 같다고요. 환경을 많이 오염시켰다는 거죠, 우리가. 4597님, 날도 차고 이것도 많아 공기청정기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8888님, 경북 칠곡도부였습니다. 하셨고. 7409님, 강릉, 예전엔 이 황사가 영동지방까지 오지 않았는데 요즘은 하늘이 누렇습니다. 이거 언제까지 계속될지 걱정이신 것 같습니다. 4582님, 김포 양촌리, 하늘에 뭉게구름 있고 맑고 바람도 좋고 날씨 덕보며 고추부각 만들었습니다. 성희원 씨는 밭에서 일하다가 허리 편다고 그일더니 하늘도 온통 뿌옇게 보이니 갑자기 숨이 콱 막히는 것 같다고요. 영천 부간에서 문자를 주셨습니다. 7300님, 창문 열고 달렸더니 목이 칼칼해요. 마스크 꼭 쓰고 다니세요. 라고 하셨고. 6471님, 서울 강서구 옆에 계신 분인데 이거 있다고 해서 지금껏 문 꼭 닫고 있었더니 건조하고 답답해서 베란다 문을 활짝 열었어요. 하늘엔 흰구름 둥둥 떠다니고 찬바람 불고 인천의 계양산까지 보이네요. 이 정도면 좋은 날씨 아닌가요? 라고 하셨어요. 그런가 하면 유튜브로 밥 주는 삼촌 진달래라는 아이디 가지신 분, 앞으로 1, 20년 지나면 정말 방독면 쓰고 다니는 게 일상이 될까 염려된다고 하셨습니다. 자, 커피 쿠폰 받으실 분들을 제가 좀 일부 중간에 소개해드린다고 앞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양미애 씨, 그리고 4597님, 8888님 번호도 아주 좋습니다. 성희원 씨, 그리고 좀 전에 유튜브로 문자 주신 분인데 저희한테 게시판으로 다시 보내주세요. 연락처랑 함께 모바일 커피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문자는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730 무료 KBS 콩 게시판 이용하시면 되고요. 퀴즈 정답과 함께 여러분 지금 어디에서 이 방송 듣고 계신지, 그곳의 공기질은 어떤지 그렇게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퀴즈 지금 방송 들어와서 뭔지 모르시겠다고요? 다시 한번 내드릴게요.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미세한 입자, 이걸 무엇이라고 하는지. 네 음절입니다. 정답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3시 34분 됐습니다. 날씨 귀 기울여 들어주세요. 정답이 있을 것 같습니다. 기상청과 교통 상황 간추린 뉴스 이어드릴게요. 강혜종 씨 날씨 전해주세요. 네, 날씨입니다. 현재 구름이 드문드문 껴있는데 대체로 맑은 날씨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날씨만 보면 오늘 외출하고 싶다 생각이 드실 겁니다. 하지만 오늘 외출에 큰 걸림돌이 있습니다. 미세먼지와 황사 때문에 투명해질 하늘이 가리워져 있습니다. 대다수 지역에 지금 황사가 관측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효 중인 곳이 많습니다. 이 서쪽은 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고요. 남동쪽에는 매우 나쁨 단계로 단계가 하나 더 높습니다. 곳곳에서 이렇게 황사가 나타나는 곳이 많고 앞으로 오후 6시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황사 관측될 수 있으니까요.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17도 등 전국적으로 15도에서 21도의 분포로 예년 수준을 나타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5도로 다시 기온이 내려가면서 쌀쌀해지겠습니다. 대관령 영하 3도, 철원 0도 등 0도에서 11도의 분포가 되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18도 등 16도에서 21도의 분포로 내일도 일교차가 상당히 큰 하루가 되겠습니다. 오늘 낮 동안 방무나 연무가 지속되는 곳이 있겠고요. 내일 새벽에 이렇게 기온이 다시 떨어지면서 내륙 일부의 영하권도 다시 눈에 띄게 나타나겠습니다.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오는 곳이 있으니까 이 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17.9도입니다. 지금까지 날씨였고요. 다음은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의 김은아 씨입니다. 네, 지금 이 시각 교통량은 적지만 돌발 상황이 많아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청주-영덕고속도로 영덕 방향 수리티 터널 안쪽 1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 처리하면서 일대 3km 구간에서 밀리고요. 평택제천고속도로 제천 방향 남한성 부근 갓길에서는 작업하느라 남한성 나들목 일대 4km 구간 정체입니다. 통영대전고속도로 대전 쪽 파남 나들목 부근 2km 정체 역시 작업 때문이고요. 부산-울산고속도로 부산 방향 장안휴게소 부근에서는 안전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1차로와 2차로, 3차로까지 총 3개 차로가 막혀 있어서 부근 3km 구간에서 정체가 극심한 상황입니다. 중부고속도로 하남 쪽 신둔 하이패스 부근에서 곤지암 사이 2차로와 갓길에서는 작업하는데요. 일대 2km 구간에서 속도를 못 내고 더 가서 중부 3터널 부근에서 1터널 부근까지도 차가 많습니다. 반대 남이 쪽은 중부 3터널 부근 2차로와 갓길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산곡 분기점에서 경기 광주 나들목까지 영향받아서 3km 구간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이어서 라디오 정보센터 연결해서 이 시각 주요 뉴스 듣겠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사법개혁 패스트트랙 법안을 12월 3일 본회의에 부의하겠다고 밝히고 남은 기간에 여야가 잘 협상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교수가 구속 뒤 세 번째로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의 자산관리인 김모 씨도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피의자뿐 아니라 피해자, 참고인 등 모든 사건 관계인이 검찰 조사 시 변호인을 동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자체 개혁 방안을 내놨습니다. 통일부가 금강산 개별 관광은 관광객의 신변안전 보장 문제가 해결돼야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군용기 한 대가 오늘 제주도와 이어도 인근 한국 방공식별구역에 2차례 진입해 군이 대응 출격에 나섰습니다. 중국은 이 과정에서 올해 처음으로 카디즈 진입 사실을 우리 군에 사전 통보했습니다. 어제 검찰이 승합차 호출 서비스인 타다를 불법으로 보고 이재용 소카 대표 등을 불구속 기소한 데 대해 스타트업 업계는 택시만을 위한 법이 아닌 혁신이 가능하도록 법을 제정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무소속 김경진 의원과 서울 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은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가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했다는 검찰 판단과 관련해 타다는 즉시 사업장을 폐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헤드라인 뉴스 조진주였습니다. 라디오 전국일주 지역시사 포커스 팔도 기자가 간다. 네, 오늘은 설악신문 김주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해 주셨습니까? 네, 오색 단풍이 지금 한창 이제 물들고 지고 있는데요. 이맘때면은 이제 강원도 양양군 남대천에는요 산란을 위해서 모천에 오르는 연어를 지켜볼 수 있는데요. 네. 양양군은 연어 축제를, 그리고 또 내수면 생명자원센터는 연어 포획과 칠한 등 자원 증강을 통한 산업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네. 새로운 양식 사업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만요, 아직까지 분야별로 추진하는 사업들이 걸음마 단계에 머물거나 일부에서는 논란도 빚고 있는데요. 오늘은 네. 이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번 시절 맞아서 고향으로 돌아오는 연어 때 올해 이 어미 연어들은 얼마나 올라오고 있는지, 그 회기를 어느 정도 하는지 이것부터 좀 소개를 해주세요. 네, 지난 11일부터입니다. 양양 내수면 생명자원센터에서 올해 어미 연어 포획 및 체란 작업이 시작됐는데요. 다음 달이죠. 11월 30일까지 양양 남대천을 비롯해서 강릉 영국천 그리고 최북단
북천, 고성 북천 등에서 이제 수성하는 연어를 포획을 해서 또 이렇게 알과 또 정액을 또 짜내서 새로운 또 치어를 또 만드는 체란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 회귀하는 연어는 대부분 2016년과 17년에 양양 남대천을 비롯해서 전국 주요 하천에서 방류된 연어인데요. 예. 오츠쿠 그다음에 베링해 북태평양 등 1만 6천 킬로미터의 긴 여정을 거쳐서 다시 모천을 찾고 있는데 매년 전국적으로 한 16만 마리에서 20만 마리가 지금 회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중에서도 이제 70%가 양양 남대천으로 오르고 있는데요. 이제 누구나 이제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면은 그 과정을 전부 볼 수 있는 그런 어미맞이 체험 행사도 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산란을 위해서 이렇게 돌아오는 연어 떼의 모습도 참 장관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올라오는 연어를 낚시로 이 불법으로 잡는 경우가 그렇게 많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하천으로 올라오는 연어를 잡는 건 이제 불법인데요. 예. 이맘때면은 연어가 오르는 길목인 낙산대교에는 긴 닐낚시를 이용해서요 불법 포획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문제는 매년 관계 당국이 과태료 처분까지 하면서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요. 이들은 이제 교묘하게 그냥 낚시를 하는 것이라면서 단속망을 피해가고 있는 데다가요. 잡은 어미 연어의 알만 쏙 빼고는 대부분 그냥 또 버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네. 특히 이제 자동차와 사람들이 자주 다니는 교량 난간에 기대어서 이제 릴을 던지면서요. 위험하잖아요. 안전사고 위험도 크게 노출되고 있어서요. 더 엄격한 관리 단속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예. 최근에 뭐 연어 잡는데 상금을 걸었다 이런 얘기도 들리던데 이게 무슨 뜻인가요? 뭔가요, 이거는? 예, 매년 이제 양양군이 남대천에서 연어 축제를 열고 있는데요. 지난 24일부터 27일까지 이제 올해 2019년 연어 축제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연어 맨손 잡기를 매년 이제 참가비 3만 원을 내면은 그냥 했었는데 올해는 좀 황금 연어를 잡으면 이제 최고 1,000만 원까지 상금을 주는 이벤트를 열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좀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한 그 이벤트이긴 하지만요. 소위 사양성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일부 주민들과 관광객들은 주요 이제 보호 어종인 연어를 맨손으로 잡는 것도 취지에 안 맞는데 네. 큰 상금까지 거는 거 사양성 조장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벤트는 27일 하루만 이루어졌는데요. 참여 많이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직접 취재를 해봤는데 네. 1등을 잡기 위해서 1,000만 원이 걸렸다 그러니까 1,000명의 인파가 지금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예. 겉으로는 장관을 잃었는데요. 상금을 받지 못한 대부분 또 허탈감을 또 감추지 못하면서요. 생태 체험 축제의 의미를 퇴보시켰다 이런 지적도 받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생태 체험 축제인데 손으로 연어 또 황금 연어를 잡으면 상금까지 준다. 근데 뭐 1등은 나왔습니까? 네, 1등은 뭐 또 지역 주민이 받았는데요. 예. 그런 부분에서 이제 또 양양군도 내년부터 좀 상금 액수는 줄이고 더 많은 이제 그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좀 개선을 하겠다라는 그런 문제점 인식은 또 했습니다. 예. 이 연어 관련해서 이런저런 점검 사항들도 눈에 띄는데 그 가운데 연어 자연 산란장이 우리나라 최초로 그 양양 남대천 중류 쪽에 이게 만들어진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국내 최초입니다. 그래서 2022년까지 167억 원을 투입을 해서요. 양양서면 수리라고 하는 곳에 길이 1km, 폭 10m 규모로 조성을 이제 완료를 하고요. 2023년부터 정식 운영에 들어가는데요. 여기 뭐 여러 가지 뭐 과학적인 장치들, 인공부화 장치들이 있는데요. 쉽게 설명하자면은 남대천을 통해서 올라오는 연어들이 자연적으로 산란하는 그 모천을 향해서 올라가서 산란하고 다시 죽는 그 과정들을 자연 그대로 볼 수 있는 그 산란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뭐 주변에는 연어 박물관도 설치를 해서요. 체험 교육의 장으로도 이제 활용할 계획인데요. 우선은 뭐 캐나다 프레이저강 상류에 있는 위버 클릭이나 또 일본 무라카미시의 미오모테 자연 하천 이런 것들을 좀 벤치마킹을 해서 관광도 하면서 이제 친환경적으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볼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요. 양양군이 또 이런 산란장 조성을 앞두고 불법 낚시나 킬러 콘텐츠 이런 것들은 좀 논란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 자, 우리나라 현재 연어 관련한 수준은 어디까지 와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이 연어 자원을 좀 이렇게 증강시키는 게 국가적으로도 이게 왜 중요한지 이걸 좀 짚어주세요. 네, 뭐 연어 선진국 하면 미국, 캐나다, 노르웨이, 일본 등이 이제 꼽히는데요. 네. 이들 국가들은 매년 연어를 방류하면 5% 이상 회귀할 정도로 이제 활발한데요. 이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전체 회귀율이 1% 미만입니다. 그래서 이제
선진국들과는 차이가 크기 때문에 북태평양 소화성 어류위원회 참여를 통해서 회계율 높이기에 나서고 있는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제 이런 자원들을 많이 이제 방류하면은 공해상에서 이제 여러 가지 뭐 다랑어라든지 이런 걸 잡을 수 있는 쿼터량 배정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공헌을 하면은 하는 국가애들은 이제 많이 줍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비근한 예로 일본 같은 경우는 고래까지 많이 혼액하지 않습니까? 이런 이유가 이제 이들은 자체적으로 심하여라는 품종까지 개발해서 가까운 곳으로 이제 회귀를 높이는 그런 방류 활동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계 기구로부터 이제 쿼터량을 많이 배정받아서 수산물 강국으로 지금 발돋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우리와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회귀율이 1%다. 이걸 좀 더 높여야 될 것 같은데. 네. 자, 뭐 그러면 마지막으로 연어 산업화를 좀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 어떤 과제가 남아 있는지요? 뭐 고속 명태도 마찬가지인데 우선은 산업화에 들은 이제 중앙정부의 지원 속에서 이제 자원 증강을 통해서요. 뭐 먹거리 개발이라든지 가공상품화, 축제 다변화 등 세 가지 분야가 잘 그 시너지 효과를 좀 봐야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 전문적인 분야들도 이제 많이 필요한데 무엇보다 이제 권역별로 자체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이제 생산지와 또 판로 거점 이런 것들을 한데 묶어야 되는데요. 설악군 상계시군이 공동 대응 네트워크를 좀 조성해서 선제적인 대응 발행안을 좀 마련해야 한다. 이런 것들이 좀 해결 과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설악신문의 김주연 기자였습니다. 우리의 고향을 찾아갑니다. 이규원 아나운서와 함께하는 KBS 1라디오 라디오 전국 일주. 매주 화요일에는 우리 땅 예술기행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김보경 작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주제를 보니까 이 창녕 우포 늪에서 건진 시조의 운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조를 만나보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우걸 시인이라고 창녕 태생이신데 이 우포늪 주변에 우포 이우걸 시조문학관을 2016년에 열고요. 지역민들이 그 자연 생태의 어떤 그 명소만이 아니라 문학의 명소로도 한번 만들어보자 이런 여망에 따라 가지고 시조문학관을 여신 이후에 그 이듬해 2017년부터 올해까지 세 번째 우포 시조문학제도 열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우포 늪에서 이제 현대 시조를 만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우걸 시조 시인 좀 낯설게 느껴지거든요. 어떤 분인지 먼저 자세히 소개 좀 해주시죠. 46년도 그 창녕의 부곡면에서 태어나셨어요. 20대인 1970년에 어느 비오는 밤에 그 당대의 그 시조 시인이었던 김상옥, 이영도 이런 시인들의 그 작품을 읽다가 감동을 받고 자기가 직접 썼답니다. 한 2편을 써가지고 당시 모교였던 경북대학교 학보사 투고함에 넣었는데 이게 이제 발표가 됐대요. 근데 또 이 시조를 김초도 시인이 보시고 극찬을 하면서 이제 시조 시인의 길로 이제 접어드셨고 유채한 시인이 그 연애 편지를 많이 쓰셨다고 알려진 이영도 시조 시인이 3차례나 추천을 해서 등단시켰다는 일화도 유명합니다. 예. 더 얘기가 많으실 것 같은데 일단 시조를 한 편 만나볼까요? 네네. 그 이월 시인이 우퍼늪을 노래한 늪이라는 시조입니다. 늪 제가 낭송하겠습니다. 늪 이우걸 햇볕 들다만 고요의 수렁이라도 늪에는 범할 수 없는 초록의 혼이 있다. 우포는 수십만 평의 그 혼의 영토이다. 새가 와서 노래를 낳고 풀씨가 꽃을 피우고 깨어져 혼자 떠돌던 종소리도 쉬다 가지만 생명의 여인숲 같은 이곳엔 거절이 없다. 편안한 대로 닿아서 스스로 생을 가꾸는 배려와 위안의 따뜻한 나라여. 늪에는 범할 수 없는 초록의 혼이 있다. 이분 눈에 들어오는 우포 늪은
초록의 영토이면서 또 생명의 여인숙이면서 따뜻한 나라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시네요. 예. 그 늪이라는 어떤 생태 자원의 어떤 대상물을 뭐 섣불리 의인화하거나 감탄하거나 이러시기보다 뭔가 어떤 오랫동안 관찰하면서 얻은 영감을 이렇게 이제 쓰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시평론가인 그 한양대 유성호 교수에 따르면은 이유걸 선생은 이제 정형미학의 무분별한 해체 확산 이런 걸 하지 않았다. 그 고전적인 형식 미학을 줄곧 지켜왔고 또 자유시가 상실에 관한 어떤 노래로서의 어떤 밀도를 이렇게 시조에 담았고 그러면서 이제 시조의 양식적 위상 확보에 이렇게 진력해온 사제이자 전사다. 사제이자 뭐 전사다. 네. 아이고 표현하셨어요. 예. 네. 상당히 극찬을 하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그렇습니다. 시조를 알고 나면은 좀 우포늪이 색달라 보이겠어요. 네. 그런 초록의 영토, 초록혼의 영토라고 얘기했잖아요. 예. 그러면 이걸 느낄 수 있는 초록의 혼을 느낄 수 있는 눈도 좀 생기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이 시조에서 그 초록의 혼의 영토라고 하는 시어가 아주 그 절제된 어떤 핵심적인 시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네요. 예. 자, 그런데 시조하면 제가 이제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게 운율 3, 4조 맞습니다. 이렇게 배웠거든요. 네. 근데 이건 좀 벗어났어요. 네, 조금 다르죠. 예. 네. 조금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전통적인 시조는 그 초장이 3433 이렇게 돼 있고 종장이 뭐 3534 뭐 이렇게 이제 돼 있거든요. 기억납니다. 예, 보통 3장으로 구성돼 있고요. 그런데 어시조라고 그 중장이나 종장이 자수가 좀 길거나 이런 데도 좀 율격에 맞고 뭐 이런 어시조라는 시조가 있고요. 그다음에 자수 제한 없이 길게 늘려 쓰는 어떤 대화체의 그 사설시조라는 것도 이제 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또 연을 이어붙여가지고 길게 쓰는 연시조죠. 연시조도 있고요. 새록새록 기억이 나네요. 그러죠. 네. 저도 좀 기억이 났는데 예. 현대 자유시하고 좀 이 이유걸 시인의 시조는 구분이 잘 안 가는데 그래도 기본적인 어떤 시조의 율격을 그 안에 싹 이렇게 스며 놓으셔가지고 스며 있어서 시조의 느낌이 나고 현대 시조를 발전시켜온 대표적인 시조 시인으로 불립니다. 현대 시조이면서 또 정형의 어떤 율격이 느껴지는 이분의 시조 한 편 더 만나볼까요? 그러시죠. 예. 예. 그대 보내려고라고 하는 시조인데요. 예. 먼저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그대 보내려고 이우걸. 그대 보내려고 강가에 나온 날은 수초도 머리 풀고 마음을 흔드는가. 이런 날 내 시선 속엔 바람마저 정처 없다. 지는 꽃잎에도 남아 우는 수신의 몸짓. 조용히 무늬지는 강심의 정수리엔 혼자서 맞을 길 없는 슬픔이 찬란하다. 가을을 쓸고 섰는 정원의 그림자처럼 광란도 머물다 떠는 가혹한 정막 속을 그 뉘에 유념이런 듯 낫달 하나 떠있다. 오늘 시조 공부도 하면서 이렇게 시조도 제가 오랜만에 낭송을 하고 있는데 이 작품은 왠지 좀 멋지네요. 그 율격 때문입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 가람 이병기 선생의 시조라든가 뭐 조지훈 선생의 시조를 읽다 보면 뭔가 이렇게 언어가 조탁이 잘 돼 있고 좀 높은 경지 이런 게 느껴지는 이런 느낌이 드는데 뭐 오랫동안 그 율과 격을 이렇게 그 훈련해 오신 내공의 어떤 맛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앞서 그 이유걸 시조 시인에 대해서 좀 더 하실 말씀이 있었던 것 같은데 20대의 그 데뷔 시절 잠깐 하시다 말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이후 50여 년간 시조 시인의 외길을 걸어오셨어요. 경남 지역 그 돌아다니시면서 이렇게 교편을 잡으셨는데 2009년에 밀양시 교육장으로 이제 정년 퇴임을 하셨고 그 이후에 매일 10시에 카페로 출근을 하셨대요. 한 10년 동안. 그러면서 시조집도 내시고 선집도 내시고 시조집을 평생 11권 정도 내시고 또 시선집까지 해서 23권 정도 펴내신 그러니까 이런 분이시고 한국 시조시인 협회장도 뭐 역임하시고 그리고 또 뭐 여러 감투를 이제 문단에 시조단에 감투를 쓰셨는데 녹조 근정 훈장 등 수많은
수많은 상장과 훈장을 타기도 하셨습니다. 예. 2003년부터는 서정과 현실이라고 하는 이제 반년간 시조시집에 예. 그 잡지의 편집인이자 발행인으로 시조 발전에 기여를 많이 하신 분입니다. 눈부신 활동을 하셨고 시조 다작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네. 자, 그런데 이 우폰우픈 뭐 많은 분들이 다 아시는 한국의 그 생태 명소 아닙니까? 그렇죠. 예. 갈대가 또 무럭새가 또 유명한 곳이고요. 예. 경남 창녕구 3개면에 걸쳐 있대요. 약 70여만 평 정도 되는 습지, 이제 국내 네. 최대 면적이고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제 때부터. 네. 예. 480여 종의 식물, 62종의 조류, 뭐 28종의 어리, 55종의 곤충류. 하여튼 조사 당시 그렇게 네. 살고 있는 걸로 조사가 되어 있고 98년에 람사리 협약 보존수비로 지정이 됐고요. 예, 또 유네스코 자연유산 등재가 이제 2012년부터 추진 중입니다. 예. 아주 대표적인 그 자연문화유산인데 거기 한번 가보시면 우폰읍의 전망대 그리고 또 자연학습원 먼저 가보셔가지고 네. 우폰읍 전체를 한번 좀 사전 지식을 가지시고 둘러보시면 좋다고 하고요. 그 우폰읍 가시는 분들 근처에 그 또 억새가 유명한 화항산도 한번 둘러보시고 네. 또 가야시대 고분군이 되게 많다고 그래요. 교동과 송현동 고분군 이게 둘러보시면 좋다고 합니다. 숨가쁘게 소개해 주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이유걸 시조시인의 작품 들고 이 창녕 우폰읍 한번 다녀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김보경 작가였습니다. 오늘 퀴즈 정답은 미세먼지였습니다. 많은 분들 정답과 사연 보내오셨는데요. 2225, 0350, 3639, 6471, 1303님 저희가 모바일 커피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도 3시 5분 다시 오겠습니다. 이규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일기, 학교에서 산불 예방에 대해서 배웠다. 투명한 생수병에 물이 들어있으면